우리 김국성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연로하신 장로님들 앞에 소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우리 좌파를 척결하고 우리 민족의 수건인 자유통일을 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인가 그때 그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들 앞에 한번 서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장로님들 앞에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내려다 보니까 다 연로하신 분들이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피어린 역사와 함께 노고를 바친 아주 귀한 그런 분이라는 걸 이렇게 매 개개인의 얼굴을 통해서 제가 깊이 느껴집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2014년 1월 달에 망명해서 왔는데요. 나 대한민국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보다시피 제 경력은 남조선 해방을 위하고 남조선을 조화시키기 위한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고 그 위치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으로 올 때는 그저 무작정 살기 위해서 왔어요. 김정은이가 날 죽일라 이래서. 그래서 왔는데 와가지고 제가 이 세월 속에 자유의 가치와 독재의 가치가 과연 뭐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제 뭐 투쟁이면 투쟁이고 지금 담담하게 걷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국정원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또 있기도 싫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왕걸 두 번 다시 후회하는 그런 기회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구 말 맞다나 우리 대한민국이 1인 나라냐? 응? 해서 저한테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택한 길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개요대 초청 교수로 제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뭔가 좀 반 김정은 투쟁을 좀 해보자 하고 제가 갔는데요. 그 가서 있는 과정에 우리 목사님을 이제 유튜브로 접견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들은 저로 하여금 감동을 갖게 했고요. 저분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하는 확고한 신념에 찬 자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게 이제 내가 제초를 시켜서 사랑교회의 그 전화번호를 좀 알아가지고 전화를 이제 시켰어요. 전화를 시켰더니 이제 전화를 받는데 꼬짓꼬짓 따지면서 이제 목소리가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억양하고 다르니까 아마도 이제 목사님 신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받다나니까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못 갔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제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하는 행사는 우리 가족 다 함께 이제 따라다니면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저 현상적인 거찰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거찰을 했습니다. 과연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기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떤 각도에서 지니고 계시는 분인가? 그러면 또 투쟁력은 오만큼 강하고 지도력은 오만큼 강하고 하여튼 제 나름대로의 많은 분석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같이 이제 옆에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역시 일본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인 지도자는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 하는 확
확고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제가 무작정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결론한 건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북한에서 그런 분야의 위치에서 저는 이 나이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조카와 남조선 해방을 위하는데 직분을 둔 거의 직무에서 김정일, 김정은이 전략을 항상 보좌하는 머리로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수준의 높이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저는 심층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전략적으로 다 분석하고 내 뼈와 살로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약점은 뭐고, 우월점은 뭐고, 재산은 얼만큼 있고, 인적 관계는 어디에 구축되어 있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싹 알대로 압니다. 그런 경제에서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고찰했을 때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정말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농울로 우리 목사님한테 후회미라고 말했나? 목사님 일인 거 알았으면 우리가 목사님 테러했을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게 내 거짓 아니단 말이에요. 응? 좁은 도도단 저 대한민국 우리 족화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이래서 그걸 농이 아닌 진짜 말로 목사님께 내가 건의드렸어요. 이 정도로 우리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혜성같이 나타난 아주 귀인 중의 귀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연로한 나이로서 오늘의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로고 속에 자기의 피땀으로써 오늘의 이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중견자이기도 하고 실천자이기도 하고 떳떳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 역사의 갈피에 어떤 지도자들이 나왔고 어떤 대통령들이 나왔으며 어떤 시민 지도자가 나왔는지 저보다 알아도 더 잘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게 거짓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를 뭐 칭송해서 아참하고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견자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오시면서 우리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처럼 애국 충정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런 위인 봤습니까? 못 봤죠. 저는 없었다고 담담하게 결론합니다. 이전에 있은 연영이나 무슨 다른 애국 지사들 있죠.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북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선동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역사를 평정해야 되고 결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처음으로 제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담담하게 우리 대한민국 풍토에는 잘 맞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질렀어요.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다. 그러면 이 말이 틀리냐 맞냐? 저는 맞다고 봐요. 짧은 기간에 한번 봅시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설 수 있은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아무 권력 없는 홀몸으로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투쟁을 했길래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 세워서 투쟁했길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고요. 빨갱이 중에 빨갱이인 조국을 투쟁으로서 처단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왔으면요 대선에 무조건 그 사람 됩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는 지금 모르고 지났지만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에 의해서 접수됐을 겁니다. 무조건 접수됩니다. 그건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르고 지났지만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신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역사적인 사변을 이루어 놓은 그런 나날이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자기 신념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길에서 새로운 창조를 못합니다. 힘이 나오지 못해요. 꼭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닌
현실을 통해서 증명된 실정, 능력, 지도자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자각해야 됩니다. 일부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속에서 뒤에서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하냐, 별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담담히 말하겠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 자기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조 냈냐? 뭐 사상이고 뭐고 다 떠나서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한 데 내 몸을 오만큼 바쳤길래 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큰일 한 건 없지만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가 좌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위한 데서는 지금처럼 담담하게 지적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전 목사님에 대해서 뒷거방에 앉아서 이렇고 저렇고 좀 쌍말을 하면 한번 욕먹을 말 하겠어요. 늙은이 냄새 내면서 헛소리 하지 말자고야. 나는 난 담담하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왜 다 보았습니까? 80년 동안 북한에 의해서 시뻘겋게 척화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 좌파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탄핵을 구실로 이대로 가면 12월이면 탄핵됩니다. 이 현황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시기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뒷짐지고 그렇게 살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비록 연료에서 힘이 좀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정치 상황을 먼 산 불붙는 거 대다보도 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틀린다고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육체적 싸움을 하라고 하면 다 지지 않습니까? 누가 육체적 싸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도움을 좀 달라고 해요. 전 목사님께 정신적 힘을 좀 주자 이겁니다. 그겁니다. 그것까지 못하면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께서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승리한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시는 매 개개인 여러분들에게는 이제처럼 뒷짐을 쥐고 먼 산 불붙는 걸 보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비록 육체적으로 연세가 들었지만 청춘의 기백과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자기 몸을 불사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는 여기서 북한처럼 당 조직 생활을 하거나 청년 조직 생활을 하거나 농군맹 생활을 하거나 등등 조직에 목매어서 생활하지 않아요. 이제처럼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따라서 자유인이 이제와 같은 정신을 가지려면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의 양심적 자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충정의 양심에서 자기 정신이 발동돼야 되고 그 정신에 기초해서 자기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꼭 간직해 주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정광훈 목사님을 지도자로 한 이번에 자유통일을 위한 투쟁이 1100번 승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요즘 목사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3분 말하고 맺는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주체 사상을 논하지만 80년 세월 인간 생지역 암흑의 생지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에게는 2,500만 동포들에게는 머리가 없는 삶을 누리고 있어요. 머리는 김정은이 머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북한을 그대로 우리는 둘 수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야 되며 자유통일을 할 때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황금 소나기, 보구의 소나기를 우리가 맞을 수 있어요. 이 좋은 자유 통일을 종강훈 목사님을 지도자로 하고 종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이 단결해서 투쟁하면 3년 내로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80년 동안 못 이룬 자유 통일을 꼭 이룰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뭐 좀 도덕적으로 좀 더한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제가 오늘 한 말은 다른 생각 다 없애고 자유 통일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맑은 정신을 가지면 우리 여러분들께서의 이 늙은 그 마음이 사라지고요. 더 맑은 정신으로서 발걸음도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에 발맞추어서 자유 통일을 위한 길에 우리 한결같이 떨쳐나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국선 선생님은 저하고 토크를 해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어디서 태어나시오?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오시오? 금성중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북한에서 예. 일생 하셨는데 예. 하셨던 일이 예. 무슨 지랄을 떨다 오셨어요?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지랄 떨다 왔습니다. 야, 그러면 예. 간첩을 교육시켜서 예. 남조선에다가 파송을 해서 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예. 일생하셨는데 예. 실제로 이제 정찰 총국이죠. 예. 거기서 실무자선은 대장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총지휘하는 실무자. 예, 예,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정원장 예. 실무자인데 그러면 왜 남조선을 못 무너뜨렸어요? 지금까지 대다 가르치셨게 교회 때문에 안 됐다. 그건 말씀시키지 않아도 않아도.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설된 나라고 숙련된 나라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한 우리 성도들이 뻣뻣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박수하겠습니다. 결국은 기독교 때문에 예. 우리 선생님이 성공을 못했구만요. 예. 남조선을 해방 못 시켰네. 예. 그 중에서 제일 허리 역할을 하는 중심이 예. 바로 오늘 오신 이분들이거든. 그래서 전 아까 평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 때문에 선생님이 성공 못한 거예요. 예, 북한에서. 예. 자, 그러면 간첩을 침투시켰는데 예. 청와대 간첩을 침투시켰다고 그러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야. 그러니까 이전 너무 반복적으로 말해서 좀 아니, 어색해서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또 너무. 하면 청와대, 국회.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예, 예. 그래서 국정원에 와서 6개월 예. 조사받았죠. 예. 미국 CIA로부터 예. 세계 정보기관 예. 철저히 6개월을 조사를 받았으니까 드뭅니다, 국회. 드물죠. 예. 네. 이 탈북민들은 주로 3개월입니다. 거물급이 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형식상 국가 2인자 했었지만 예, 예. 아무도 잘 모르지 밑바닥이는 예. 실무자로 모든 비밀을 아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지요. 큰 비밀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국정원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 왔는데 와서 이제 증언하기를 예. 내 남한의 모든 간첩을 내가 심었다. 예. 이게 증언하니까 예. 청와대도 내가 심었다. 예. 다 심었다 하니까 국정원에서 예.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오고 예. 또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예. 선생님을 국정원에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예. 왜? 북한 간첩한테 죽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때 내어 쫓고 바깥으로 나올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와, 그야 뭐, 이 당사자만 아는 것처럼 뭐 좀 살갔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믿고 왔는데 죽으라고 또 내쫓으니까 그 소름, 슬픔은 어디 하소연되고. 질도 없다. 예. 그래서 한국에 이제 바깥에 나와서 예. 이걸 언론한테 폭로해야겠다. 예. 해서 기자회견을 했더니 예. 모든 대한민국 진짜 내가 간첩 심었다 했더니 조중동을 비롯하여 언론들이 한 줄도 안 써줬다. 예.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영국의 BBC로 튀었죠. 예. BBC 가서 뭘 했습니까? BBC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저 청와대 간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돼 있다고 말하고 뭐 정치 경제 고사문화 여러 면에 대해서 심오하게 비판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에 예. 상원의원들에게 초청을 받았는데 예. 내가 이제 몇 주 후에 갈 텐데 예. 미리 질문 사항이 왔어요 나한테. 예. 예. 김구선 선생님하고 나하고 토크하는 걸 미국의 상원의원이 다 본 거야. 예. 질문이 뭐라고 왔냐? 야 무서운 겁니다. 원래 장로님들 참 한국 교회가 왜 자경화됐다고 생각하느냐? 예. 그걸 와서 설명해 달라는. 예. 또 대한민국이 왜 주사파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생각하냐? 예. 예. 이걸 상원의원 와서 날 보고 증언해 달라. 예. 그 이제 가게 됐는데 예. 드디어 미국 상원의원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예. 예.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원 거기 BBC 방송 가서 증거를 했는데 예. BBC 방송 역사상 한 사람의 증언을 편성을 3번이나 해서 네 어떻게 번. 4번 어떻게 했어요? 예, 하니까 첫 이제 인터뷰 해가지고 11분짜리를 방영했고요. 한 주일 지나서 22분짜리를 하루에 4차에 걸쳐서 세계 월드 뉴스로 방영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이제 자기네 방송 역사에 이렇게 개별적 인물을 자기네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해도 하루에 이렇게 장편으로서 연속 4번 방영하기는 처음이라고. 처음이다. 예, 그런 원체 말도 충격스러웠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서 김우선 선생님을 처음 알았어요. 예. 그 BBC 방송에서 폭로할 때, 예. 야 저런 사람이 한국에 왔었구나. 그래서 내가 연락해서 이제 예. 만나게 됐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와대도 간첩을 심었고, 예. 국회는 심어서 안 심고, 거기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더 많이 심지요. 야. 예. 지금도 살아서들 지금도 살아서. 있습니다. 예. 지금 명단을 까라고 했더니 지금 아직은 빠르다. 예. 조금 더 있다 개별 명단 다 까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언론에다는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가장 초보적인 거지요. 초보적. 언론은 장악해야 되니까 네. 언론의 중요성은 북한만큼 잘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조선 조카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남조선이다 이래요. 그렇지, 거기서. 괜찮아. 대한민국의 조카는 언론부터 장악해야 되니까 거기에 간첩 침투하는 거는 가장 초보적인 일. 일반 시민단체는 그는 시민 단체는 지금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전에 황중선 예, 예. 이 리스타 예, 예. 우리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예. 국방부에는 심었어 안 심었어? 거긴 안 심으면 안 되죠. 거기 안 심어가지고 정보기관이 무슨 일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저 윤석열 대통령이 예. 용산으로 가기 전에 예, 예. 바로 그 국방부 안에서 무슨 대위인가 예. 간첩으로 잡혔죠. 예, 예, 예. 비트코인으로 해서 넘겼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에다가는 간첩 심었어 안 심었어? 한국 교회야 뭐 내 아까 시간 없어서 말 못했는데 네. 우리 한국 교회는 북한 간첩들이 소식장이라고 과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 목회 교회 들어가서 참석해서 편안히 살기는 최고고 그 모자를 쓰고 활동하기도 최고고 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북한에 가기도 최고고 이 목회 활동으로서 간첩 모자 쓰기 그렇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간첩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예, 북한에서 직접 훈련해서 보낸 간첩을 예. 직파 간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 간첩이 와서 한국 와서 결혼도 하고 예. 또 애도 낳고 예. 또 친구도 만들고 만들고. 해서 간첩을 만들어낸 것을 고정 간첩인데 예, 예.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가 간첩인 걸 아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정 간첩 더하기 직파 간첩이 예. 계속 활동해서 예. 함께 따라도는 간첩 그렇죠. 따라도는 간첩인데 예. 직파 간첩은 건국후 75년 동안에 약 15만 명 예, 15만 명. 예, 예. 그러면 직파 간첩이 한국에 와서 설득해서 한국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사람은 몇 배? 한국도 1인당 10명씩 10명. 최소 잡아도 15만 명에서 10명이면 150만 명. 150만 예, 명. 예. 이야. 근데 그게 그다음부터 이제 포섭된 간첩, 고용 간첩 외에 목사님 말씀처럼 동료되거나 자기 모르고 활동하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심하게 보면 간첩과 똑같은 행동한다는 근데 간첩들은 자기의 부인한테도 말 자기가 안 합니다. 간첩이라는 말 안 예, 하죠. 예, 예. 자식한테도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나 간첩이 하는 말과 똑같이
말을 하는 사람, 예. 따라도는 간첩. 예, 예. 이게 주로 주사파 세력인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예.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에 예. 이재명을 찍은 예. 1614만 표는 예. 자기는 간첩인지를 모르면서 예. 간첩과 똑같은 짓을 한다고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예. 맞아요? 맞습니다. 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삶에서도 갈림길이 있는데 갈림길에서도 제일 분명한 갈림길이 어디냐 하면 목 매달아 놓고 죽을래 살래 할 때 살가서 기면 풀어주고 내 주의 주장을 주장할 때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래 죽을래 요게 답변하는 게 가장 명백하고 정확한 답변인데 왜 내가 1614만 명을 붉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냐? 이것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유권자로서의 투표를 좀 문재명이 한테 한 거예요. 하면 문재명이는 어떤 사람인가? 미군 철수를 논하고 반일을 논하고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적화된 물을 그대로 흡수한 사람으로 저는 1614만 명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는 간첩이라고 모르죠.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간첩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한다. 예. 이건 같은 간첩인데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의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전체 사상은 주한미군 철수지요. 그렇죠. 예. 이재명의. 예. 이건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정신과 똑같은 거죠. 이건 이따가 이천 교수님 예. 국정원에 27년 계신 예. 일단 증언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이재명의 책이 떴네. 이재명의 자서전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 책인데 자서전인데 이것이 속여 먹으려고 예. 선거할 때는 책방에서 다 걷어들였더라고요. 예. 근데 이천 교수님이 미리 사놨어 그걸 국정원에서. 예. 이 책을 나한테 줘서 내가 보니까 예. 완전히 내가 머리가 돌 것 같더라고. 예. 이런 간첩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현혹돼서 찍은 사람이 1614만 표라면 예. 대한민국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났죠. 제가 말씀하는 건 그래서 나는 네. 우리 목사님을 어떤 때는 내가 이제 하느님이 낸 귀인 중에 귀인이시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목사님한테 아참하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제처럼 1614만 명이 아닌 1670만이라는 투표로서 이재명이가 이기죠. 하면 그날로 우리 대한민국은 허물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24만 표 차이로 예. 정권 교체가 됐는데 예. 다시 되치게 하려고 예. 이재명이가 예. 절 발광을 다 떨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도 내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태원 사고 일어났잖아요. 예. 결국 뒤에는 북한이 있다. 그 우리 노아라 TV에서 톡할 때 우리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예, 위험하다. 먹힙니다. 자 예. 여기까지 증언을 듣고 예. 나머지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